예, 안녕하십니까.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3일 날 서울 도심 광화문에서 열렸던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 8,000명 정도가 이제 모였었다고 그렇게 당시 언론 보도에 나왔었죠. 오늘이 7월 30일인데 그 한 달이 지난 기간 동안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정부 방역 당국이 보여준 그 태도는 정말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현재 어떤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시켜서 집회도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정부의 방역 정책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개인들 간의 거리를 2m 이상 간격을 둔다면 상당한 규모 집회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를 내렸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해당하는 규칙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일단은 지켜야 됩니다.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켜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한계는 있습니다.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본권, 인권을 근본에서 어떤 침해하는 그런 어떤 폭력적 행태가 정부에서 나타난다면 그때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국민 저항권 행사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국민 저항권 행사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민노총 집회하고 2021년 7월 3일에 민노총 8,000명 집회하고 우리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죠. 2020년 8월 15일, 작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 그때도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이 집회에 대한 정부 방역 당국의 대응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크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차이를 두어서 당시에 정광훈 목사 등이 주도국가 됐던 8.15 광화문 집회에서는 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엄중하게 대처를 해라 그런 취지 발언을 했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살인자라고 했고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3일 만에 기본적으로 근처 기지구 그다음에 신용카드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휴대전화 정보를 다 정부가 입수를 해서 참여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거기에서 그 검사를 강제로 받게 하는 행정명령들 내렸었죠. 그리고 3일 만에 그렇게 했고 불과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잠깐 자료를 보면 엿새네 엿새 6일 만에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당시 집회의 주최자였던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정광훈 목사를 구속을 시켰죠. 그리고 이 8.15 광화문 집회가 바로 당시에 2차 대유행의 바로 원인이었다. 그렇게 억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 8.15 광화문 집회는 2차 대유행의 그 원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7월 3일 날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참석자들에 대해서 명단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노총한테 명단만 달라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주고 있으니까 명단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민노총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3명의 어떤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노총이 그냥 자기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72명이 당시에 집회에 참석했고 그중 3명만 확진자가 나왔다고 민노총이 A4 한 장에다가 표로 만들어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방대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준 게 그게 민노총 한 게 전부입니다. 명단을 달라. 명단 제출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민노총 위원장 지금까지도 수사를 안 받았어요. 경찰에서 조사를 안 받았어요. 조사를 나오라고 하면 다음에 나가겠다. 안 나가고 지금까지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계속 거듭된 경찰, 검찰 조사 받으면서 한 달 만에 구속돼 버렸죠.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검찰에서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또 주요 간부들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작년 8.15 집회하고 이번에 7.3 민노총 집회하고
정부 당국의 대응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엉터리 정치 방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 정권의 우군이 되고 자기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됐던 사람들, 정치적인 우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법과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솜방망이 대응을 하고,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다 입수를 해서 하나 이잡듯이 전국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다 검사를 시키고 살인자라고 부르고 압수수색을 하고 집회 주최자를 구속을 시키고, 이런 어떤 극명한 완전히 다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엉터리 어떤 정치방역 대응, 국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오는 집회에 대해서 민노총 집회와 같이 아예 명단 제출 요청만 하고 강제적인 그런 조치를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하고 집회를 하도록 놔두든지, 아니면 8.15 집회하고 똑같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 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 방대본이라고 줄여서 하는데, 방대본은 대체 왜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런 자신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어떤 직무, 그걸 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노총이 무서워가지고.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최관호 총장, 이 사람도 지금 30명을 입건해가지고 그중 10명 소환조사했어요. 민주노총에서 10명 소환조사하고, 민노총 위원장은 아직 조사도 못하고 압수수색 같은 영장은 아예 청구도 안 했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최관호 청장 부실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는 또 경찰이 낸 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기각해버리고 뭘 하자는 겁니까? 사실은 이것은 중대본, 방대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최관호 청장, 이런 사람들 명백한 형사상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 확진자가 계속 줄고 있지 않죠. 상당히 많은 어떤 병원들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런 상황, 확진자 수가 이 정도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어떤 강화된 거리두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제가 이론적인 의학적 근거, 그 다음에 어떤 방역 새로운 목표, 그 다음에 새로운 방역 전략은 이미 충분히 제가 일단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시간에 제가 제안한 그런 방식대로 국가 방역 전략이 기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노총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유약하고 기존의 법도 지키지 않는, 자신들의 직무도 유기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 정부 당국,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앙방역대책본부 방대본하고 서울경찰청 또 검찰,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이다, 자신들의 정권 인기, 정권 안보만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방역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약하기 짝이 없는 대응을 하고, 정치적인 비판하는 세력에게는 너무나 과도한 폭력적 대응을 하고, 이런 어떤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방역에 대해서 제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